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3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회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아직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입한 시점에서 원가가 된다. 아닙니다. 그 자산으로 잡은 다음에 이제 소비하는 시점에서 그 원가 처리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가치의 감소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의 감소분만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가가 될 수 있다.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번 발생한 제조 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을 사용한 부분은 비용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다. 네, 4번이 맞죠? 4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8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82번. 다음은 3일에 엑셀이런 한 해 동안의 제조원가 자료이다. 3일에 엑셀이런 제조원가 명세서상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는 제 티계정 그리는데요. 제공품 티계정 그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겠죠? 네. 제공품이니까 기초는 10,000원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14,000원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직조재료 매입액이 25,000원 기초원가 6만원이면 가공원가 있죠. 그러면 직접 재료비 구하면 직접 노무 원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제조관자 원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원가 빼면 되겠죠. 네, 그럼 직접 재료비 구하면 되는데요. 기초 더하기 매입액 빼기 기말 계산하시면 됩니다. 3만에서 7,000원 빼면 23,000원이고요. 6만에서 23,000원이 직접 재료비니까 노무비는 37,000원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45,000원 빼면요. 네, 직접 제조관자 원가가 8,000원이고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차변이 78,000원이죠. 78,000원에서 14,000원 빼면 64,000원이죠. 그래서 단계제품 제조원가는 64,000원입니다. 참고로 단계총 제조원가는 6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도 티계정 그리면 되는데, 여기가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단계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여기다 기말, 이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82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83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지 배분 방법인 이중 배분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조문의 원가를 원가 행태에 따라 고정원가, 변동원가로 분류하여 다른 배분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2번 변동 원가는 제조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최대 사용 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건 고정 원가입니다. 변동 원가는 실제 사용량 배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옳은 거 고르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3번 고정 원가는 실제 유형 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아니죠. 최대 사용 가능량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단일 배분율법에 비해 사용과 간편하지만 간편이 틀립니다. 단위 배분율법이 훨씬 계산하기 쉽습니다. 한 번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중 배분율법은 두 번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위 배분율법이 훨씬 쉬워서 여기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문의 최적 의사결정이 조직 전체의 차원의 최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8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84번 두 개의 제조문과 두 개의 보조문으로 이루어진 3일의 부문과 용역 수수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제조문 D에 배분되는 보조문의 원가는 얼마인가? 다음 보조문 원가는 A부문의 원가를 무선 배분한다. 네, 그러면 A부문 원가 20만원이고요. 20만원을 4대 2대 4 비율로 배분하면 되겠죠. 2, 4, 8이니까 여기 8만원이네요. 2, 4니까 여기 4만원이네요. 여기는 8만원이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B 부문 배분하면 되는데요. 38만원이죠. 38만원을 5대3, 그러니까 8분의 5, 8분의 3 비율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38만원 나누기 8 곱하기 3 계산하면 여기 142,500원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132,500원 더하기 8만원 계산하면요. 네, 정답은 2500이네요. 84번 정답 2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개별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죠. 2번 간접원가의 배분 절차가 불필요하다.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산액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상대적으로 원가 계산 자료가 상세하고 복잡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85번 정답 2번이었네요. 86번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가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한다. X란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 X부분에 대해서는 20%, Y부분에 대해서는 50%이다. 제조 지지서 105와 관련된 기초제공품은 30만원이고 위에 적어놓으면 안 까먹겠죠? 단계적 완성기업 판매가 완료되었다. 원가 발생이니까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 지지서 105와 관련하여 단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다음 기초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이 20% 5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20% 계산하면 여기 20만원이겠네요. 그쵸? 그럼 20만원 나누기 0.5 계산하면 40이네요. 네, 그래서 Y부문 40 더하기 50 더하기 20 계산하시면 110이네요. 네, 그 다음에 70 더하기 100 더하기 20 계산하면 190이네요. 아, 근데 그래서 30 더하기 190 더하기 110 하시면 됩니다. 330이죠. 그래서 86번 정답 3번입니다. 네, 87번. 3일은 기계가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협의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간접 원가는 500만원이고 연간 기계가동시간은 5000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만원 나누기 5000 하면 10만이네요. 네, 실제로는 4000시간이 발생하였다. 곱하기 4000 하면 되겠네요. 실제 제조간접 원가가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500이 실제, 그 다음에 4,000원 곱하기 계산하면 500 나누기 5,000 계산하면 10만이 아니고 1000이죠. 1000 곱하기 400 4,000 계산하면 400이겠네요. 그러면 100만원 과소배부 되었죠. 그래서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의 제조 간접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네, 10만원. 1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반반 100만원인데 반반이잖아요. 4천이니까. 그래서 50입니다.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81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88번.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가장 관련 있는 원가 계획의 개념은 무엇인가? 한 개를 100% 완성, 두 개를 50% 완성, 네 개를 25% 완성. 1번 계열원가 계산의 간접원가 배분율 아니죠. 네, 2번 보존물 원가 계획 계산의 단계 분법 아니죠. 3번 종합원가 계산의 완성 완성량 맞습니다. 네, 그 가공비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4번 표준 원가 계산의 차이 분석 아닙니다. 그래서 88번 정답 3번이었네요. 89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진척도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재료 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생량은 22,000 단위이고 22,000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생량은 2만 단위다. 그럼 이거 차이나는 금액 2,000 개네요. 네, 그 다음에 또한 가공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생량은 21,000이고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생량은 24,000이다. 21,000에서 24,000 빼면요 600이네요. 그 다음에 개말 제공품이 2,000 단위인 경우 기초제공품의 진척도는 몇 %인가? 그러면 600개 2,000개죠? 그래서 600 나누기 2,000 하시면 돼요. 그러면 0.3이죠. 정답은 0.3입니다. 2번입니다. 89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0번 90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단기 완성부 원가와 기말정부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평균법이니까 재료 400 100 가공원가 400 100 곱하기 40 하면 40 500 440 평균법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800 더하기 322 000 아이고 그러면 40 260 000인데 이거 나누기 500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80520 하시면 되고요. 여기 더하면 됩니다. 여기 더하면 돼요. 5720 000 더하기 28556 000 계산하면 34276 000
나누기 440 77900 그러면 네, 기말제곱품이 다 다르잖아요. 기말제곱품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100 곱하기 80520 n 플러스 77900 곱하기 40 n 플러스 mr 계산하면 11168 000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에 단계 안정품 원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400 80520 더하기 77900 곱하기 400 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네, 63368 000 나오죠. 그래서 90번 정답 1번이었네요. 네. 91번. 다음 중 정사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를 수정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사정에 정해놓은 예정 배분에 의해 배분된 원가로 측정한다. 네, 맞습니다. 2번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분에 의한 배분을 함으로써 측정 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제품 원가가 변동하지 않도록 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제도이다. 맞습니다. 3번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가 기말까지 지연되어 제품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표준 원가 계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아닙니다. 표준 원가 계산 제도가 아니고요. 실제 원가 계산. 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91번 정답 3번이었네요. 4번 제품 원가를 정사 원가로 측정하는 원가 계산 제도로서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 맞습니다. 네. 91번 정답 3번이었고요. 92번 다음 중 표준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할 경우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원가 요소의 표준은 수량과 가격에 대하여 각각 설정한다. 맞습니다. 3번 표준 원가는 회사의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하도록 설정한다. 맞습니다. 4번 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재고자산의 수량만 있으면 원가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원가. 그래서 90번 정답 4번이었네요. 네, 93번 다음 중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네,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사전에 미리 설정해 놓은 최대 조업도에 대한 표준 투입량이다. 틀렸습니다. 표준 투입량은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투입량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차이 분석이란 표준 원가 실제 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입 산출 분석이다. 맞습니다. 능률 차이는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의 차이이다. 네, 원가이니까 가격 차이입니다. 틀렸네요. 가격 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의 차이다. 그래서 실제 투입량이랑 표준 투입량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률 차이입니다. 그래서 93번 정답 1번이죠. 한 개입니다. 한 개만 맞네요. 네, 94번 3일의 변동제조 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이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변동제조 간접원가 예산은 얼마인가? 네,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제조 간접원가 240만원. 그 다음에 네, 소비자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변동제조 간접원가 20만원 유리하대요. 그러면 더하기 20하면 되죠? 260이네요. 정답 264번입니다. 네, 94번 정답 4번이고요. 95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3일의 12월 중 행사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무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 노무원가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 네, 직접 노무원가 표준 임률 9,000원, 직접 노무원가 실제 임률 만원, 허용 표준 직접 노동 시간 만시간, 직접 노무원가 유리한 능률 차이 450. 저희 표준 임률 가지고 곱하기 9,000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허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9,000. 그럼 9,000에서 450 빼면 되죠. 그럼 8호 나오거든요. 그럼 나누기 9,000 계산하시면 네, 9,500 시간이고요. 그럼 9,500 시간이고 저희 만원, 실제 임률 만원이었죠. 그러면 저희 여기는 9,500 9,500이랑 85500 000 계산하시면 되죠.
952 분리합니다. 그쵸? 작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950 분리한 거. 네, 그래서 95번 정답 4번이고요. 96번. 다음 중 정보원가 계산에서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는 원가 항목을 모두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직접 재료 원가. 이거는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할 때 필요한 거죠. 2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네, 3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 아니고요. 4번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에는 고정 제조 간접 원가까지 포함되어야 하고요. 네, 97번. 다음 중 초변동 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초변동 원가 계산은 영업이익은 단위당 공원이익의 판매 수량을 곱한 금액에서 운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틀렸습니다. 단위당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에다가 판매 수량 곱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 차감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감소되므로 재고자산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요인을 제공한다. 네, 2번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초변동 원가 계산의 최대 장점이죠. 3번 기간 비용으로 처리된 제조간접 원가에 포함되는 혼합 원가를 변동 원가, 고정 원가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전부 다 기간 비용 처리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변동 원가 계산 제도와 안장하시는 원가 부착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닙니다. 원가 회피 개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98번 3일은 단계 초에 영업활동을 시작할 단계 제품 청 단위를 생산하였으면 단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기말 제공품은 없다. 단위당 지도재료 원가 420원. 네, 내 말에 단기 판매량이 600 단위였다면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과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 제품 재고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재고자산의 차이는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 곱하기 기말재고 수량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1000개를 생산했고 판매량이 600개니까 기말에는 400개 팔렸겠죠. 그러니까 기말에 400개 남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고정재료 간접 원가가 20만원. 이거 1000개잖아요. 그래서 20 나누기 1000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200이거든요. 200 곱하기 40 계산하시면 400 계산하시면 8만원. 정답은 8만원 3번입니다. 그래서 98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네. 99번 다 3일에 엑셀련 손익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A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과 초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네, 변동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500 빼기 150 직접 재료 원가 빼고요. 직접 노무 원가 빼고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빼고요. 변동 판매 관리비 빼고요. 네, 고정 재료 간접 원가는 안 빼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도 안 뺍니다. 그러면 500 빼기 150 빼기 120 빼기 50 빼기 30 계산하시면 150이거든요. 150 미고 그 다음에 저희 판매가 10,000개였어요. 곱하기 10,000 그러면 곱하면 150이죠. 그래서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은 150만원이었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량. 네,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 뺍니다. 그래서 500 빼기 150 계산하면 350 곱하기 10,000 하면 350 차이는 200 정답은 3번이죠. 네, 99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100번 3일은 단계의 영업을 개시하여 10,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고 이 중에서 9,500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회사의 경영상 외부 보고 목적으로 전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으로 변동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크다. 항상 큽니다. 항상 커요. 기말이 있다면 반드시 큽니다. 기말이 있다면 반드시 크고요. 그래서 기말이 크다면 반드시 큰데요. 저희가 단기의 영업을 개시했고요. 10,000단위를 생산했고 9,500개를 팔렸잖아요. 그래서 기말이 있다면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100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거는 살펴볼 필요도 없었네요. 그래도 이번 문제 볼게요.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1,820원이다. 그러면 이제 120만원 나누기 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120원. 그러면 저희 직접 재료 원가 1,000원, 400원, 200원 더하기 120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1,600, 1,600
1720이네요. 네, 그 다음에 3번 변동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제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1700이다. 1000 더하기 4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해볼까요? 1000 더하기 400 더하기 200 계산하시면 1600 1600이죠. 네, 그 다음에 정보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기말 제품 재고액은 91만원이다. 1720 곱하기 500 계산하시면 86만원이네요. 그래서 네, 100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항상 이 말은 그 기말이 크면 무조건 커요. 기말이 크면 무조건 큽니다. 항상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100번 정답 1번이었고 10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계산 AB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의 제도와는 결합되어 함께 사용할 수 될 수 있으나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는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아닙니다. ABC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결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도 결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1번 정답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틀렸고 2번 활동 및 활동 원가의 분석을 통하여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제조간접 원가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진 것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도를 도입하는 주된 배경이다. 맞습니다. 4번 일반적으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전통적 원가 계산보다 더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1번 정답 1번이었네요. 102번 다음 중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추정의 목적은 계획과 통제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미래원가를 추정하기 위함이다. 맞죠? 2번 조업도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3번 원가 추정 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조업도뿐이라고 가정한다. 맞습니다. 4번 관련 범위 내에서 소원가가 일정함을 가정한다.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총원가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102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03번 다음 중 CVP 분석의 주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틀렸습니다. 아니죠. 네. 2번 품질 관리에서 발생하는 낭비 요소를 분석한다. 틀렸습니다. 3번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분석한다. 틀렸습니다. 비재무적 성과를 계산식을 통해서 어떻게 분석해요? 불가능하죠. 4번 다양한 조업도 수준에서 원가 이익의 관계를 분석한다. 맞습니다. 103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0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공원 이익률과 손익분기점 배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500원, 변동 제조 원가가 350원, 변동 판매금비가 50원, 400. 그 다음에 400원 나누기 500 계산하면 0.8이죠. 원가율이 0.8인 거예요. 그럼 이익률은 0.2죠. 0.2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하시면 되는데 시기 이제 공원이익률이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정 원가가 분자에 들어갑니다. 200이죠. 네, 200 나누기 0.2 계산하시면 네 100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4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네, 105번 다음은 CVP 그래프이다. B지점과 비교하여 A지점의 단위당 변동원가와 단위당 고정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1번 단위당 변동원가와 단위당 고정원가 모두 같다. 틀렸죠. 2번 단위당 변동원가와 단위당 고정원가가 모두 더 크다. 틀렸습니다. 3번 단위당 변동원가는 같으며 단위당 고정원가는 더 크다. 맞습니다. 네, 맞죠. 그쵸. 네, 4번 단위당 변동원가는 더 크며 단위당 고정원가는 같다. 틀렸습니다. 네, A지점과 B지점의 기울기가 동일해요.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같은데요. 조업도가 낮죠. A지점이. 그래서 고정원가가 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105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CVP 그래프 알면은 안전한계율이랑 안전하게 매출액 구하는 거. 근데 안전한계율 알면 매출 레버리지로도 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VP 그래프도 알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106번 네, 바로 나오네요. 영업 레버리지도. 다음 중 영업 레버리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모든 경우에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번
영업 레버러지랑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의 변화율보다 영업이익의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맞습니다. 2번 고정원가가 감소하여 영업 레버러지도는 낮아진다. 맞습니다. 3번 영업 레버러지도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영업이익 규모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영업 레버러지도는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민감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영업 레버러지도는 손익분기적 부근에서 가장 크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06번 정답 3번이었네요. 107번 다음 중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기업의 공식적인 경영 계획을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맞습니다. 2번 예산 편성 성격에 따라 운영 예산과 재무 예산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3번 예산 편성 대상에 따라 종합 예산과 부분 예산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그럼 110번 정답 4번이네요. 예산 편성 방법에 따라 예산을 분류함에 있어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는 예산을 영업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조업도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는 예산은 고정 예산입니다. 고정 예산. 그래서 107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08번 다음 중 책임회계 제도에 대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회계 제도가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틀렸는데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죠.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 그쵸? 28번 정답 1번이 틀렸네요. 2번 책임회계 제도는 실제 성과와 예상과의 차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예외의 의학 관리가 가능하게 해준다. 맞습니다. 3번 책임 중심점은 책임의 성격 및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및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책임 중심점이 조직의 한 부분, 즉 판매 부서, 점포 단위 등으로 설정되는 경우 보통 이익 중심점을 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08번 정답 1번이 틀렸네요. 109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야 한다. 맞고요. 2번 비영업 자산을 늘려야 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업 관련 투하 자본을 줄여야겠죠? 3번 매출액을 늘려야 한다. 맞고요. 4번 자본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자본 비용을 줄이거나 영업 관련 투하 자본을 줄이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을 늘리거나 매출액이 늘리면 영업이익이 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면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09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네, 110번 3일에 제품 생산 관련된 아래자료와 관련하여 직접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가 수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어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주재료 A 152개 30원 주재료 B 38개 50원 생산량이 5천 단위 그 다음에 실제 투입량이 주재료 60만 개 직접재료 B 30만 개 그럼 60만 개 곱하기 30원이죠. 그 다음에 30 곱하기 50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이거 60 더하기 30 계산하면 90이죠. 90 곱하기 152가 38개의 비율을 알면 되는데 152 더하기 38 더하면 190인데 152 나누기 190 계산하면요 0.8입니다. 90 그 다음에 그럼 여긴 0.2겠죠? 그러면 곱하기 30 곱하기 50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실제 생산량이 5천이죠. 5천 곱하기 152 곱하기 30 5천 곱하기 38개 곱하기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부터 계산하면 되는데요. 60 곱하기 M 플러스 하셨으면 꼭 MC 누르셔서 메모리 클리어 하셔야 합니다. 60 곱하기 30 나누 M 플러스 30 곱하기 50 M 플러스 MR 계산하면서 여기 3300 이고 여기도 계산하면 됩니다. 90 MC 누르시고요. 90 곱하기 0.8 곱하기 30 M 플러스 90 곱하기 0.2 곱하기 50 M 플러스 MR 누르시면 30600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배합 차이가 분리하죠. 분리합니다. 33 240 분리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산하시면 돼요. 5000 곱하기 152 곱하기 30 M 플러스 5000 곱하기 38 곱하기 30 M 플러스 MR 계산하면 여기 285
아니네요. 5,000 곱하기 152 5,000 곱하기 38 곱하기 30 잠시만요. 5,000 곱하기 152 곱하기 30 곱하기 38 네, 그럼 여기가 32300 크네요. 유리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네, 30번 정답, 그래서 110번 정답 2번에 해당합니다. 111번 3일은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정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12%이다.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부를 자녀이익법으로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 자녀이익이 높은 사업의 순서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네, A 사업부부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평균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10% 계산하시면 됩니다. 70 곱하기 10% 계산하면 84,000원이고 여기 빼기 10만원 계산하면 36,000원이죠. 여기 A 사업부는 3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00만원 곱하기 10% 하면 12만원인데 영업이익이 17만원이니까 5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200 곱하기 10% 하면 24만원인데 23만원이니까 마이너스 만원 나왔네요. 그러면 C 사업부가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B 사업부가 제일 크고요. 네, 2번이 정답이 되네요. 111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112번 3일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피 가능 고정원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회피 가능 고정원가 고려 대상입니다. 의사결정 차이 발생하죠. 회피 불가능하면 고려를 안 해요. 네, 1번이 틀렸고 2번 매물 원가는 비관련 원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습니다. 3번 외부 구입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자가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3번 4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12번 정답 1번이었네요. 113번 다음은 로스쿨과 관련된 신문기사 내용이다. 의사결정안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로스쿨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넘는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책값과 상여비 등을 감안하여 사립대의 경우 로스쿨에 대한 단위농한 9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는 투자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금보다 더 큰 부담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기회비용이죠. 기회원가입니다. 기회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휴직을 허용하고 로스쿨 진학비용을 대주지 않는 한 직장인이 로스쿨에 다니려면 사표를 내야 한다.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로스쿨 다니기 위해 사표를 낸다면 3년 동안 기회원가가 1억 원에 이른다. 사립대에서 로스쿨에 들어간다면 기회원가와 등록금까지 감안하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원가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 관련하여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113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114번 3일은 최근에 우주로부터 제품을 단위당 4,000원에 10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제품 관련된 단위당 원가절은 다음과 같으며 위지문을 수락하더라도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으면 이럴 때 고정원가가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때 저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회피 불가능 고정원가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중 우주의 제안과 관련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안과 관련 손익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직적 노무원가는 변동원가로 분류한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더 플러스 되는 건 4,000 곱하기 1000이죠. 그럼 400이네요. 네. 400이고 근데 드는 비용 직접 재료 원가, 지도 원가, 변동 지적 관제 원가 이렇게 계산하면요 2,800원이죠. 그럼 2,800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280이죠. 그럼 저희는 이익을 보는 게 120이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락하시고 110만원의 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4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115번 지난해 3일에 사업부 X의 공원이익은 85,000원이고 사업부 X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은 8만원이었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35,000원 사업부 X를 폐지하더라도 계속과에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사업부 X를 폐지한다면 회사의 순이익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공원이익이 85,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5,000원 되겠죠? 그 다음에 회피 가능 고정비가 8만원 중에 35,000원이잖아요. 그럼 8만원 빼기 35,000원 계산하시면 45,000원이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85,000원, 45,000원이니까는 손해를 4만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4만원 보니까 1번이 정답이죠. 네, 115분 정답 1번입니다. 저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계산해요. 네, 116번. 다음 중 장기 의사결정을 위한 자본 예상 과정의 현금흐름 추정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분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과거의 투자 결정에 의한 매물원가는 제외한다. 맞습니다. 매물원가는 제외하셔야 돼요. 2번 법인세가 고려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감가상비는 현금흐름에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감세 효과만큼은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126번 정답 3번이 틀렸네요. 4번 현금흐름 계산에서 이자 비용은 할인율에 반영하여 계산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16번 정답 3번이었고요. 11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회수기간법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옳은 것은 1번 아니 3일은 19만원의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5년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 한다. 연중 현금 흐름은 일정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네, 기계 A의 연간 원가 절감액이 이렇게 있네요. 더 하시면 됩니다. 10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3만원 더하기 2만원 더하기 2만원 계산하시면 여기 22만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더 빨리 하면은 22만 4년 안에 가능하죠. 네,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만원 곱하기 25만원이죠? 25만원이죠. 근데 여기도 4년인데요. 아닌가? 잠깐만요. 15만원, 18만원. 15만원, 18만원. 그 다음에 4차년도에 만원. 여기 만원이죠. 그 다음에 20, 15, 4만원이죠. 그쵸? 그러면은 4만원 나누기 5만원 계산하시면 0.8. 그 다음에 여기는 0.5. 그럼 3.5년, 3.8년이죠. 3.5년, 3.8년이니까 기계 A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네. 118번. 다음 중 기말 연금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산식으로 옳은 것은 1번. 네. FV를 1 더하기 R, N으로 나누네요. 아니고요. 2번. 2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네. 3번, 4번 다 아니에요. 3번, 4번 다 아니고 기말 연금의 현재 가치를 나타내는 산식은 2번이었습니다. 118번 정답 2번이었고요. 119번. 기업 내 사업부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의 가격을 대체 가격이라고 한다. 다음 중 대체 가격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가격 기준 거래될 재화에 대한 완전 경제 시장이 존재하고 각 사업부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자율성을 가진다면 목표 일치성 및 성과 평가 측면에서의 공정성을 대체로 만족시킨다고 본다. 맞습니다. 2번 원가 기준 수요 사업주의 비능률이 모두 공급 사업부에 전가되기 때문에 원가 통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렵다. 이게 틀렸는데요. 원가 기준에 의하면 공급 사업부에서 발생한 원가가 모두 수요 사업부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 사업부에 전가가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원가 기준 좋은 세저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4번 협상 가격 기준 각 사업부의 이익이 관리자의 능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119번 정답 2번이었습니다. 수요 사업부에다가 적자가 됩니다. 네, 120번. 다음은 불량률과 품질 원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질 원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불량률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맞습니다. 불량률 그래프가 있죠. 2번 총 품질 원가를 나타내는 것은 A이다. 맞습니다. A입니다. 3번 B는 통제 원가를 의미하며 실패 원가 상반관계를 가진다. B는 불량률이 높을수록 크게 발생하는 실패 원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D는 허용가는 품질 수준에 해당하는 불량률을 의미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0번 정답
3번이었네요.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재경관리사 오늘은 원가관리 이렇게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